띵동 배송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리 바로 택배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을 이동한 택배의 개수는 무려 36억 2천만 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8조 5,800억 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약 70.3회를 이용한 셈이라고 합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는 나날이 고공행진 중. 이렇게 택배 이용이 증가하게 된 원인,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전날 시키면 다음날 똑똑 도착하는 하루 배송과 그보다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용해온 이 서비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배송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굿박스 오늘의 주제, 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한 물류의 세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넓은 공간과 탄성을 부르는 질서정연함이 가득한 여기는 N사의 스마트 스토어와 손잡은 카스토의 용인 1센터입니다. 중소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곳인데요. 물류 창고인데 물류는 없고 물류를 옮기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거라곤 7m의 높은 사각 박스와 그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로봇들만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 보이는 이 로봇들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높은 물류 창고 속에 있는 상품들 중 우리가 주문한 상품들만 쏙쏙 골라 사람 대신 찾아주는 스마트한 로봇 되겠습니다. 이 로봇들을 활용하면 사람이 물건을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정확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네요. 자동화 로봇의 스마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고 빈도가 높은 상품들을 윗칸으로 옮겨놓는 작업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똑똑이라네요. 지금 로봇이 처리해주는 이 모든 과정을 피킹이라고 하는데, 이 피킹 작업이 주문에서 출고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의 70%나 차지한답니다. 스마트 로봇을 활용해 피킹 시간을 대폭 줄였으니 배송의 속도는 자연히 빨라지게 되는 것. 스마트 물류센터가 될 수 있게 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피킹 작업을 마친 상품들은 다시 한번 스마트한 슈어쇼트라는 분류기에 들어갑니다. 이 최첨단 분류기를 통해 초고속으로 포장 절차를 거치게 되죠. 파스토는 이러한 자동화 설비를 통해 입고부터 출고까지 신속, 정확, 작업자 1인당 생산성을 자그마치 66%나 끌어올리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스마트한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물류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택배가 고객에게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 또 단축, 빠르게 배송될 수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C사의 물류센터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많이 보이는 이 작고 재빠른 것은 뭘까요? 바로 슝!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한 스마트한 일꾼, 소팅봇 되겠습니다. 소팅봇이 하는 업무 역시 속도와 정확도가 생명인 분류 업무인데요. 상품 포장지에 찍힌 운송장 바코드를 스캐너로 인식한 후 배송지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옮겨줍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운송장 확인, 상품 분류, 상품 이동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답은 바로 눈 깜박할 사이!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말이죠, 구석구석을 재빨리 움직이는 소팅봇들끼리 혹시 부딪히진 않을까? 상품을 떨어뜨리진 않을까? 파손의 우려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를 가지셨다면 스톱! 로봇 기술을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세요. 소팅봇은 바닥에 부착된 QR코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합니다. 때문에 작업 오류나 충돌 우려도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물류의 세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는 하루 배송보다 더 빠른 30분 배송, 1시간 배송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핵심은 바로 MFC,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류센터의 경우 대형으로 외곽에 지어져 하는데요. 이제 대형 물류센터가 아닌 중소형 물류센터로 축소해 지어지고 멀리 떨어진 외곽이 아닌 주거지 근처, 다시 말해 이용자에 가까운 곳에 지어진다는 것. 이렇게 MFC가 세워지게 되면 배송지와 이용자의 물리적인 거리가 확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송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겁니다. 스마트한 물류센터의 움직임에 국토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심 내 MFC의 입지를 허용해 물리적 거리 단축에 긍정적인 신호를 밝힌 거죠.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의 미래,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빠르고 정확한 물류 선택과 포장만이 스마트 물류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물류 산업의 또 다른 키워드, 화물 운송인데요. 현재까지도 화물 운송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으로 기록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디지털화되기 어렵다는 것. 파주는 차주뿐만이 아니라 중간 중개업자인 주선사, 화물콜, 운송사 등 수많은 인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덧붙여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까지 워낙 많다 보니 디지털화가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스마트 물류 시대가 아니죠. 최근에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이 플랫폼은 중간 단계 없이 화주와 차주를 바로 연결해주는 것을 말하죠. 원래 플랫폼은 승객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화주가 이 플랫폼의 출발지, 도착지, 화물 종류, 수량 등의 배송 정보를 올리면 차주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운송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중간 단계가 싹 사라지니 단순하고 빠르게 화물 이동이 가능하게 되겠죠? 아날로그를 벗어나 디지털화로 도약을 준비한 화물 운송 시장. 당연히 대기업들의 커다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KT, CJ,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이 플랫폼 시장에 앞다투어 뛰어들면서 화물 운송 시장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됐죠. 국토부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여기에 화물차 역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할 수 있는 시범 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안전 기준을 세울 계획입니다. 편리하고 똑똑한 운송체계 마련을 위해 또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혹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스마트 시스템이 도리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요? 물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78만 명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정답은 세모. 전부 다 사라지진 않아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위험하고 열악했던 물류 노동자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스마트 물류 센터를 다시 볼까요? 손이 많이 가고 힘든 분류 작업이나 물건을 찾아오는 피킹 작업은 로봇에게 맡기고 PDA 스캔과 같은 확인이 필요한 중요 작업만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에서 운영되는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를 관리할 기술 관리자, 그리고 로봇, 자동화 기기, 시스템을 만드는 분야의 전문가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화가 도입되고 물류 서비스가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는 더 많은 소비와 연결이 될 테고, 그렇다면 연관 산업의 일자리도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로봇은 100% 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안전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추어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센터의 등장은 물류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적극적으로 물류산업 첨단화에 투자하고 세계의 물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